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매매 전문 선정상사 조명호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 꼭 알아야 할 보험 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택시를 노린 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택시에 탄 뒤 다쳤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남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7명의 택시기사로부터 수십만 원씩을 받아 챙겼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껑충 뛰어버리는 택시기사들의 형편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뒷좌석에 탄 남녀.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남성이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통증을 호소하듯 어깨와 팔을 계속 만집니다. 또 다른 택시 안. 이번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또 경찰에 신고가 되면 벌점 때문에 현장에서 몇십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대담한 사기범들은 적은 금액에 합의 안 하고 보험 접수해달라 하고 입원까지 해서 수백만 원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택시 공제조합 인천지부에서 30년 근무를 했고 인천지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택시는 매매계약으로 끝이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양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한테 개인택시 양수 계획을 하신 분은 오늘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전문적인 보상 실무 지식으로 개인택시를 그만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이 조심해야 할 보험사기 수법과 대응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틀리지만 보험사기로 고발하려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짧은 기간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한 번으로도 가능하지만 차선 변경 사고나 좌회전 중 사고 등 차대차 사고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몇 번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야 고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택시에게만 많은 보험 사기 유형은 앞서 봤듯이 승객과 관련된 건데요. 그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험 사기 영상인데요. 택시 타서 그 브레이크 밟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없으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러다 이제 저런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지도 못하고 저렇게 발연기를 하네요. 이런 건 영상만 있으면 바로 보험 사기로 고발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발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약 1km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이런 사고는 보험 사기로 고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걸로 다쳤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고의성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은 좀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보험 처리 못 해준다 하세요. 보험 접수 안 해주면 자배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공제조합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가불금 청구서라는 걸 받고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판사도 다쳤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동안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많았고요. 다만 경찰에 신고될 각오는 하시고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에 2주 진단 5점에서 15점 벌점 먹고 과태료 4만 원 내는 걸로 끝인데 우리 조합원님들은 경찰에 신고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니까 벌점 관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면허 정지 벌점이 돼도 면허 정지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이런 사고로 보험 사기가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프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병원까지 가야 될 정도는 아닐 수 있죠. 이런 정도면 절대 보험 사기로 고발 안 되고요. 채무부존재 소송을 가도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해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 무혐의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현장 합의 시도해보는 게 좋고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 요즘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해도 치료비가 2, 30만 원 나옵니다. 합의금은 뭐 여러분이 보험사와 합의하는데 50만 원에 뭐 합의하시겠어요?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겐택시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인피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3년만 따져도 32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손님 승하차와 관련된 사고인데요. 내리다 넘어지는 경우, 또 내리고 나서 바퀴에 발등이 넘어갔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내리면서 매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개인 합의 몇십만 원씩 받아 챙긴 보험 사기가 있었는데요. 사고 접수가 됐는데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천 전체 조합원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했더니 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한 20명 가까이 이런 일로 10만 원 내지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줬더라고요. 공제조합에서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했고 구속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서 구속이 됐지만 생명보험에서 크게 보험 사기 친 거 아니면 사실 구속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뭐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걸 다 끝나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양형 기준이 약하니까 보험 사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 다 해주고 할증도 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보험 사기로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할증돼서 더 낸 보험료도 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내리고 탈 때나 좁은 길에서 자동차 바퀴가 발등을 넘어갔다고 한다거나 손목치기 수법도 있죠. 이런 사기 유형은 아무리 심증이 가도 CCTV 확보를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CCTV가 많아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의심은 되는데 CCTV가 반대편에만 있는 겁니다. 차 때문에 안 보여서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의심되는 경우는 공제조합에 상담하시면 보상 직원이 나가서 주변 건물에 있는 CCTV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CCTV가 없다 그러면 이런 유형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자 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기 의심권은 해당 지부 보상팀에 문의하시고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자료 확보되어 있고 보험 처리된 건은 공제조합 시스템에 피해자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에서 이런 유형 사고가 많이 있었다 하면 고발 가능하겠죠. 세 번째 유형은 동시 좌회전 구간에서 고의사고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이 지금도 있지만 5년 전에는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2개, 3개 차선에서 동시 좌회전하는 구간이 많잖아요. 여기에 1차선에서 좌회전하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주의로 2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때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보험 사기범이 그냥 갖다 들이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를 발생시키는 건데 외제차 렌트에서 청라 쪽에서 수도 없이 버리다 적발된 사람이 있었고요. 이놈은 자기 보험 사기 은폐하려고 자기 어린 아들까지 태우고 사기쳤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영상 보면 고의로 밀어붙였다는 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다 사기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보 안 해주려고 또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또 내가 내 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고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 의뢰는 사실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 최소 3번, 3번도 사실 더 돼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3번이 있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동일한 유형 사고가 수차례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공제조합에 조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4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노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천지부에서 잡은 건데요. 이런 건으로 현장에서 30만 원 줬다는 상담을 받았는데 또 며칠 후에 다른 조합원이 같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합의금 보내준 계좌 확인하니까 동일인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니까 이게 10몇 건, 20건 가까이 가면 됐을 거예요. 수사 의뢰하고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완전 생계형이었는데요. 출세하고 나와서 또 한 번 하다 걸렸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천지부는 보험사기 의심권에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 상담 전화 온 건들은 별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의심되는 경우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이고 고액건이 아닌 1인 단독 생계형 보험사기 건은 경찰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수사 의뢰를 해도 기획수사 때 제출해라 이런 경우도 많고요. 구속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정말 잘해야 벌금 집행유예 정도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도 수사 순서에서 뒤로 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험 사기가 정말 의심되는데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경찰 불러서 처리한다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보면 보험 사기범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합의하더라도 꼭 당사자 계좌로 보내시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확인 후 공제조합에 연락해서 조회 한번 하시고요. 공제조합의 기록을 남겨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 사기 건은 한두 건으로 고발이 안 됩니다. 자료를 축적해 놔야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 사기 범행은 계속되겠죠. 또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수십 명의 다른 개인택시 우리 조합원님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은 실내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범이나 경미한 흔들림 사고 같은 그런 건 바로 금품 요구 안 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질 때쯤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놓던가 아니면 메모리 카드를 하나 더 구입하셔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명의 셀프카였습니다.